글로벌 리딩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ESG 사례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영국의 화장품 회사인 더 바디샵은 생물 다양성 사수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더 바디샵을 통해서 우리가 생물 다양성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CFD와 함께 TNFD의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TCFD는 지구온난화 때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지구온난화 위기가 우리 회사의 재무적, 재정적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를 통해서 우리 회사의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라고 하면, 이 TNFD는 바로 이 생물 다양성이 소멸되는 이 문제가 우리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또 보고하는 그런 것입니다. TCFD는 거의 지금 공개 의무화가 되어 있고요. GRI라든지 ISSB라든지 ESRS 또 CDP 이 모든 것에서 이 TCFD는 이제 앞으로 기업들이라고 하면 정말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또 앞으로 이 생물 다양성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영향을 주고받을지에 대한 것도 공개 의무화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TCFD가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태스크포스의 약자이면, TNFD는 자연 관련 기회와 위기 관리 공개 프레임입니다. TNFD는 4대 영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거버넌스입니다. 즉 자연에 대한 의존 및 관련된 역량, 위험과 기회를 다루는 조직과 의사결정 구조를 공개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전략으로는 자연과 연관된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역량을 분석하여 비즈니스의 기회 및 위기를 다루기 위한 전략과 재무적 계획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위험과 역량 관리인데요. 자연에 대한 의존 및 관련 역량, 기회와 위기를 다루기 위해 정의하고 접근하는 관리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매트릭스와 타겟인데요. 자연에 대한 의존, 역량, 기회와 위기를 다루기 위한 매트릭스와 목표를 공개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TNFD에서는 LEAP가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인데요. 바로 이 자연과의 접점, 로케이트, 또 자연 자본 의존도와 영향 진단, 이밸류에이트, 또 자연 자본의 위험 및 기회 평가, 어세스, 자연 자본 위험과 기회에 대응하는 준비 보고, 프리페어, 이 네 가지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기업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고한 것이 바로 이 TNFD입니다. 더 바디샵은 TNF가 이렇게 개념화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 자연을 지키기 위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온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더 바디샵의 창업주인 어니타 로딕은 1976년에 이 바디샵을 창업했는데요. 이 창업자가 비즈니스는 세상을 만듭니다.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식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창업 정신을 기록했습니다. 어니타 로딕이 쓴 영적인 비즈니스는 특히 사회 환경적인 문제를 비즈니스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행동주의 기업들의 교과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976년 창업 이후에 열심히 환경을 보호해 가면서 또 지역 공동체를 보호해 가면서 회사를 운영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아니타 로딕이 건강이 많이 나빠져서 회사를 다른 회사에 넘깁니다. 그래서 2006년에 로레알로 인수를 했는데요. 당시에 로레알로 인수를 하면서 그동안 더 바디샵의 이런 환경적인 또 행동주의적인 성향을 지지하던 많은 고객들이 반대 운동도 하고 이제 불매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로레알은 바디샵을 인수하면서 바디샵의 어떤 경영 철학들을 잘 유지하겠다. 그리고 환경보호라든지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부분들을 존중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 브라질의 화장품 회사인 나뚜라가 인수하면서 다시 아니타 로딕의 이런 처음 창업 정신을 살리는 노력들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더 바디샵의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대표적인 캠페인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바로 이 화장품 산업의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TNFD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로케이트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했는데요. 바로 우리 산업, 우리 기업이 자연과의 어떤 부분에서 접점을 이루어서 만나서 그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이 이루어지는가를 살피는 것인데요. 화장품 산업은 바로 이 동물 실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매우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더 바디샵은 1989년부터 현재까지 이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운동을 꾸준히 펼쳐왔고요. 그 결과 2013년에 EU가 화장품의 동물 실험을 금지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었고, 2023년에는 수입 화장품이나 수입 원재료도 금지하는 법안을 또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에 동물 실험을 금지하는 이런 어떤 법안을 발효했는데요. 실제 원재료까지 다 공급 사슬망까지 다 이걸 체크하느냐, 그렇지는 못한 상태라서 현재도 여전히 이 더 바디샵은 동물 실험 금지에 대해서 계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 실험 금지와 함께 더 바디샵이 1989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열대 우림 보호인데요. 특히나 이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는 이 열대 우림이 보존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장품의 주요 원료인 팜유든지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를 키우기 위한 사료식물, 또 커피, 이런 것들을 키우려면 땅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열대우림을 태우고, 그 열대우림을 태운 자리에 팜유라든지 또는 콩과 옥수수라든지 그리고 커피, 초콜릿을 심음으로 인해서 열대우림이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샵은 우리가 환경을 얘기하면서 이런 열대우림을 파괴한 곳에서 난 그런 원재료를 사용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Save the Rainforest, 즉 열대우림을 지키자라고 하는 캠페인 또 프로젝트를 198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즉 열대우림을 불태워서 원재료, 특히나 화장품에 들어가는 팜유죠. 팜유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고요. 또 고객들이 함께 동참해 주기를 하는 캠페인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B2C 기업들은 특히나 고객들이 함께 동참하는 캠페인이 정말 중요한데요. 고객들이 이런 어떤 환경을 보호하는 제품들을 사주지 않으면 이런 브랜드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의 지속 가능성, 또 환경 또는 사회나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일을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이런 지속 가능 경영을 하는 기업들이 해야 될 또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열대우림을 보호하는 기금을 조성하고 또 원주민에 대한 보호를 지원하고 또 원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원재료를 구입을 확대를 하는 거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열대우림을 보호하자는 캠페인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물 다양성에 있어서 멸종위기종 보호 활동이 또 중요한 이슈인데요. 1986년부터 더 바디샵은 그린피스라고 하는 환경단체와 함께 이 고래를 보호하자라고 하는 또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화장품들은 고래에서 나온 기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화장품의 역사를 보면 고래에서 나온 기름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든 것들이 있는데, 그런 역사를 생각했을 때 화장품 업체가 이런 고래 보호를 위해서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아니타 로딕은 생각을 한 거죠. 지금도 고래들이 많이 살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호하고 있긴 하지만 일본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단순히 어떤 재미나 또는 역사와 전통 때문에 고래들을 죽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캠페인과 활동들을 또 바디샵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해 노력했던 바디샵이 이 나뚜라라고 하는 기업에 또 인수되면서 또 어떻게 될까 많이 사람들이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나뚜라도 또한 바디샵과 같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뚜라와 함께한 바디샵, 또 바디샵과 함께한 나뚜라도 5가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숲 보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후보호, 세 번째가 폐기물 줄이기, 네 번째가 공정거래 실천, 다섯 번째가 동물 실험 반대인데요. 특히나 나뚜라는 브라질에 위치한 기업이기 때문에 브라질 아마존에 대한 보호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에 런던을 방문해서 더 바디샵의 CSR 담당자와 미팅을 했습니다. 당시 바디샵의 CSR 담당자는 바디샵의 지속가능성 지향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기업과 브랜드의 정체성. 브랜드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고객, 임직원이 바라는 그 회사, 그 브랜드의 모습, 앤드 히스토리, 역사를 지키려는 강한 리더십과 직원들의 굳은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마침 제가 만났을 그때가 로레알에서 나뚜라로 옮겨가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나뚜라가 정말 이 바디샵의 역사, 바디샵의 아니타 로딕의 창업 정신을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두 번째가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인식을 변화시키려는 행동주의, 이걸 이제 액티비즘이라고 하는데요.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속가능 경영, ESG를 잘하는 기업과 못하는 기업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뭐 지속가능 보고서를 잘 쓴다, 아니면 ESG 평가를 잘 받는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겉으로만 보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속가능 경영 ESG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의 전체 밸류체인에서 정말 환경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잘 알고 있느냐, 잘 인식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문제를 그냥 평가 지표 수준, 평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그런 형식적인 행동들이 아니라 실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실제적인 행동을 하고 있느냐, 행동 중심으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구분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기업이냐 아니면 형식주의 기업이냐, 이것에 따라서 지속가능 경영을 잘하냐 못하냐로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B2C 기업, 특히 더 바디샵과 같은 이런 고객들을 상대하는 기업들은 고객의 변화를 통한 기업의 변화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고객들과 소통하고 참여를 통해서 고객이 기업보다 오히려 더 높은 수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기업도 변한다는 거죠. 기업은 늘 이번 분기, 올해의 매출과 수익이 어떻게 되느냐에 거의 목매고 있는데, 만약에 소비자들이 매출과 이런 수익에 대해서 더 환경적으로, 더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품을 많이 요구한다라고 하면 기업들도 매출과 수익을 위해서 그런 제품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고, 그 소비자의 변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들이 먼저 그런 제품과 서비스를 내어놓고 그런 제품과 서비스가 갖는 의미를 고객들에게 제대로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더 바디샵의 CSR 담당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국의 화장품 회사 더 바디샵을 통해서 생물 다양성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생물 다양성이 훼손되는 접점이 어디인지를 찾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산업, 또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밸류 체인에서 자연 파괴, 생물 다양성 파괴가 어느 접점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바로 이 화장품 산업에서는 동물 실험이 그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1989년부터 시작한 동물 실험 반대 운동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2013년에 EU의 화장품 산업의 동물 실험 금지를 이끌어내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원재료라든지 의약품을 비롯한 타 산업의 동물 실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운동을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생물 다양성을 훼손하지 않은 원재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되게 어려운 문제죠. 특히나 화장품처럼 팜유를 많이 사용한다거나 또 식물성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이런 더 바디샵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나 중남미나 동남아시아에서 온 원재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원재료들을 키우기 위해서 열대우림을
파괴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해서 1989년부터 또 현재까지 열대우림 파괴 반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대우림 파괴를 통해서 수확한 원재료를 사용 금지하고 있고요. 또 열대우림 보호 운동, 또 원주민의 인권 운동, 또 원주민들이 직접 손수 생산한 농작물을 구매해 줌으로 인해서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만들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TNFD 생물 다양성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는 것인데요. 이 국제 멸종 위기종 CITES라고 합니다. 멸종 위기종 보호 활동을 공개하고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종 위기종과 관련된 우리 산업 지역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특히 우리 회사의 공장이 위치한 또 우리 회사의 원재료를 생산하는 곳에서 멸종 위기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멸종 위기종 보호를 위한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고 그런 행동들과 협약들과 지원 활동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ESG 환경 영역에서 그동안 우리가 온실가스 문제에만 너무 집중해 있었는데 이제는 생물 다양성 문제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 거죠. 더 바디샵이 보여줬듯이 우리 산업에서 생물 다양성 문제가 어디가 심각한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노력을 실제적으로, 즉 말로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생물 다양성 문제,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문제이고 우리 기업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